검사가 진술을 조작하고 그리고 피의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러면 검사입니까? 헌법 위반이고 검찰청법 위반이고 그리고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이런 검사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낱낱이 보고해서 탄핵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상윤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프로필은 내가 만든 프로필이 아닙니다. 이거는 박상용 검사가 자기가 카톡 프로필에 올린 프로필이에요. 이거 세상에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성윤 의원님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울산지검에서 특활비로 회식하면서 있었던 일, 왜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감찰하지 않는 거죠? 그 검사들은 다 공범인 겁니다. 저는 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그리고 이화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측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고인처럼 제가 불려갔고 조사를 7차례 8차례 받았는데 그곳에 가보니 쌍방울 관련한 임원들이 거의 다 있었다, 이렇게 하는 증언이 우리 봉지욱 기자의 보도로 나옵니다. 그거 알고 있죠? 이 보도는 제가 뭐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그렇게 쌍방울 직원들이 거의 그 수원지검에 출근하듯이 와 있었던 건 저도 매번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국민 앞에 떳떳이 낱낱이 다 밝혀내신 겁니다. 어떻게 쌍방울 직원들이 검사실에 와서 상주하고 있고 연어 가지고 오고 술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잘 보이는 작업하고 그리고 공범들끼리 나간 횟수만 제가 쉬어봤더니 7월까지만이에요. 1월부터 86번입니다. 86번. 이러고 검사가 제대로 수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크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술자리 사건 날도 만약에 그 수원지검에서 1313호실 박상용 검사실에 출입한 그 검찰 출입 기록, 수원지검에 민간인들이 방문한 기록만 자료만 제출하더라도 날짜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부수가 입장을 바꿨어요. 진술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부수가 진술을 바꿨는데 진술 바꾸는 과정에 안부수의 딸에게 김성태가 집을 구해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집 한번 틀어봐 주세요. 그 집을 구해줬고 바로 저게 그 집입니다. 집 옮기니까 아빠 집 거의 다 가져오는 걸로 해야겠어요 라고 하고, 저 집은 소유주가 누굽니까? 화연관광개발이라고 쌍방울이 설립한 회사예요. 23년 3월부터 24년 9월까지 매달 165만 원을 입금합니다. 이거 범죄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박상용 주임검사 오늘 이거 보고 낱낱이 국민 앞에 고백하러 오세요. 이런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안부수가 말 바꾼 걸 가지고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에게 모든 누명을 씌웁니까? 이 범죄 행위 우리가 오늘은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서 다시는 이런 검사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호남, 필리핀에 가서 리호남에게 돈을 70만 달러 주었다고 합니다. 리호남은 필리핀 그 아시아 회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동영상 나옵니까? 그 김성태가 가서 북한 관계자들과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 저 영상은요 쌍방울이 다 갖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제가 어제 다 봤어요. 거기에 리호남이 없어요. 그런데 리호남에게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박상용 주임검사는 리호남에게 어떻게 돈을 주었는지 이거 증명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내용은 다 탄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뭐 제가 필요하다면 위원회에 저희 변호인들을 통해서라도
그 김성태 씨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이호남의 존재 여부 또 그와 관련되어진 뭐 금전을 제공했다는 시점, 액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워낙 그 반복된 거짓말을 했었던 걸 검찰의 조서와 또 법정에서의 진술과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드릴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만 특정해서 일단 이호남이 부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김성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봉 간사님 신문해 주세요. 네, 엄영수 증인, 증인석에 와주세요. 예. 네, 이호영 증인이 검찰에서 대북 송금을 김성태와 상의해서 진행했고 이재명과 통화해서 뭐 통화까지 한 부분은 뭐 변론을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하면서 유지하다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구속의 위험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번복하는 사유를 대야 되니까 합쳐서 검사의 회유, 뭐 김성태 협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온갖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이화영 증인의 증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술자리에 술을 쌍방울 직원들이 사왔다. 그 다음에 수십 회 연어회, 그다음에 갈비탕 뭐 이런 거를 다 사가지고 와서 수십 회 먹었다. 먼저 이렇게 증언이 나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영수 증인 아까 분명히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쌍방울에서 그와 같이 술을 가지고 가거나 연어회를 사거나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제가 뭐 거기에서 어느 게 맞다라고는 제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이제 가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출입 통제라는 게 분명히 엄격하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조사를 받을 때는 항상 혼자 그 검사님이나 혹시 그 수사관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그 열린 공간에서 그 교도관님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변호인 이런 분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성태 회장에 대한 공소장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문인데 죄명을 보시면 일단은 공소장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아주 센 거로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주가 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보니까 그냥 단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이 빠져 있는데 이 경위를 좀 아시나요? 일단 제가 전체 그 검찰 수사 기록을 봤을 때는 김성태 회장 입장에서는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그 회사 자금이 되면 유엔 제재와 유엔 제재와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게 돼서 해외 그 쌍방울이 해외 공장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수출입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록을 봤을 때 이거는 나의 개인 자금이란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나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에서 주가 조작 관련은 굉장히 형량이 훨씬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소할 때는 했으나 나중에 빠진 부분은 저희도 상당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되기 전에 쌍방울 임직원들 특히 저 오늘 오신 엄영수 증인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들이 김성태 회장이 대북 사업을 통해서 나노스의 주가 부양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노스 주가 조작 혹은 주가 부양 관련해서 김성태 회장 측이 최소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라고 하는 그 견해도 있고 실제로 아까 전환사채라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도 보이는데 제가 볼 땐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불법 수익이 50억 이상만 돼도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쑥 뒤로 밀려지고 빠지게 된 그런 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검찰이 수사 기록 중 일부를 법원에 증거 기록으로 낼 때 뭐 최근에 나온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그 관련해서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시세 조정 분석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해야죠. 예. 그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검찰이 의뢰를 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근데 그 네.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김성태 회장은 그 주식을 특이하게 갖고 있거든요. 나노스는 92%가 김성태 회장 본인과 특수관계자들의 그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판사는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익 실현을 안 했다고 하는데 엄영수 비서실장 진술한 걸 제가 보니까 2019년 9월 국제대회, 7월 국제대회 이후에 나노스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서 그 김성태 회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 담보대출, 주가가 오르면 담보대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 돈으로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냈다고 저기 엄영수 증인이 얘기를 했더군요. 예, 다음 PPT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엄영수의 검찰 신문조서 보면 검사가 쌍방울 그룹에서 합의서 체계로 IR 자료를 만들었는가요? 엄영수 왈 주가 부양을 위한 IR 자료 만들었고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IR 자료를 만들어서 주가를 부양하려 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검찰에서 답변을 했고요. 다음 번이요. 예, 또 그렇습니다. 예, 진술인은 북한에 왜 50억 원을 줘야 하는지 들은 것이 있나요? 그랬더니 빨간색 밑줄 그은 그때 김성태 회장이 북한하고 합의한 것을 가지고 IR을 하면서 PR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노스 주가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대로 한 달도 안 되어서 5,000원짜리가 9,000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엄영수 씨가 또 법정에서 검사의 물음에 대해서 주가 조작 나노스 자료를 토대로 주가 부양을 하려 했다. 법정에서도 똑같은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진술과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봉지욱 증인께서 이거는 위증의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노스의 IR 리포트라는 것은 김태균 씨, 그 해외 투자를 유치하려는 김태균 씨가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다고 증언을 했고 판결이 그대로 그냥 그게 증언 인용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나노스의 IR 리포트라는 것은 쌍방울 내부에서 만들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당연히 엄영수 비서실장은 그걸 만들지도 않았고요. 검사가 제시를 했어요. 보니까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엄영수 증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이거는 밖에다가 투자금을 유치해야 되는데 여기 만약 하나의 거짓이라도 들어가면 그 회사가 망한다.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계약금 500만 달러는 대북 사업 합의 체결의 대가다라고 본인들이 네,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엄영수 씨 PC에서 회사 내부가 카카오톡을 했는데 네. 아까 장영대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거기에는 박영철, 엄영수, 김영수, 장석환 이런 쌍방울 사람들이 이 국가 부양을 위해서 이런 거 하자 보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카카오톡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취재를 하다가 이제 요즘 관련해서 좀 안 보다 오늘 와서 또 기록을 막 좀 봤는데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건은 800만 달러 약 100억 원을 북한에 줬는데 그렇다면 경기도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경기도가 그렇다면 100억 원을 줬는데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하나라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가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사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2019년 1월 17일에 쌍방울과 그 북한이 MOU를 처음 맺을 때 들어갔더니 당신이 여기 왜 오냐 북한 측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도 이상하다. 그렇다면 그 쌍방울은 북한과 만약에 대납을 하려고 했다면 돈만 주면 되지 왜 대북 합의서를 맺느냐는 겁니다. 히토류 나노스 네이 만드는 그룹이 나노스라는 회사는 휴대폰 그 광학 카메라의 모듈 만드는 곳인데 히토류 광물 자원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걸 만약에 북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도 쌍방울 그룹이 그걸 할 능력이 됩니까? 쌍방울 그룹의 사업 계획서 자체가 만들 때 인터넷을 보고 만들었어요. 애초에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저 여기서 오늘 언급이 안 되던데 KH 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지금 공범인데 해외 도주에 있습니다. 배상윤 회장과 김성태 회장은 2016년에 이미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주가 조작을 한 것 때문에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공범들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똑같이 그 두 사람이 들어와 있고 현재 배상윤 회장은 또 자기 회사 계열사의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지금 네, 그 수사 소송이 올라 있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여러분 혹시 조국 그 사건 때 그거 기억나십니까?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시작했습니다. 코링크 PE, 웰스 TNT, 전멸기 뭐 이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기소조차 못했어요. 결국은 동양대 표창장으로 정경진 교수 징역 4년을 살렸어요. 자, 이 쌍방울 이 사건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이재명 변호사비를 20억을 대납해줬다. 근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이재명 변호사가 아니고 이재명 변호사의 친구 변호사가 M&A 자금으로 넣었다 뺀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변호사비 대납 20억을 제공받은 걸로 엮으려고 그랬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이 다시 들고 나온 것이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아까 엄영수 증인은 주가 부양을 하려면 직접 하지 왜 북한에 주겠냐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대북 사업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쓰리 쿠션으로 주가 부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조국 사태 때는 동양대 표창장이 나왔듯이 지금 이화영 경기부지사를 통해서 연합 파티가 나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건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심 재판부에서 국정원에게 사업하고 관계하고 연락하는 것을 이화영 경기부지사께서 다 공유했다고 그랬죠. 국정원과. 안부수도 혹시 국정원을 통해서 소개받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을 통해서 소개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일은 국정원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작성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 혐의 등도 국정원 보고서에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실제로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죠.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증거로 취사되지 채택됐는데 증거로 채택된 문서 안에 네. 내용이 채택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그것을 우리는 증거 채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네. 국정원의 보고서가 증거로 인용이 됐다면 이렇게까지 중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하게도 국정원에서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다 배제됐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무리한 기소를 하게 되고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구형량 거래예요. 아까 제가 이화영 옥중 노트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쌍방울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골프장 무슨 의혹까지 해서 결국은 그 수사 대상인데 그것이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거래죠. 구형량 거래. 그리고 진술 회유 거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검찰에 유리한 증거만 채택이 돼서 9년 6개월 실형을 받았는데 저는 2심에서는 이건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북한에게 800만 달러를 지급했다면 그러면 경기도에게 무슨 이익이 있었느냐는 봉지우 기자의 지금 참고인 진술이 있었는데 아무런 경기도에는 혜택이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방북이 된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와 연관을 지어서 이화영 증인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박상용 검사는 의무에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자신과 관계 있는 변호사를 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법 제36조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소제기 전에는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는데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 공표 이 부분도 어겼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도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만 행정자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연어 파티를 했고 진술 조작 세미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형집행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위반을 위반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역시 81조 분리수용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봉지욱 기자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자,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 아닙니까? 김성태 회장. 그들이 진술하는 것이 맞다면 회합통신 외환관리법 위반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김성태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조차 하지 않고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그 뉴탐사에서 공개된 그 쌍방울 옥상 파티 영상 거기서 이제 김태균 씨가 등장하는데 김태균 씨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고 1심 판결에 저 김태균 씨가 낸 자료들이 증거로서 인정이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김성태 회장이 안부수 회장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두 사람이 뭐 새로운 코인 사업을 도모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범들끼리 수시로 연락하고 심지어는 영상까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안부수 회장은 키르기스탄 어디 대학 가서 명예 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데 맞습니까? 키르기스탄에 가서 키르기스탄 국립대학 그것도 모르겠는데 의사도 아닌데 의대의 명예 박사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또한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출국 금지도 해제되고 해외를 재집튼하듯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하나 말씀드리면 안부수 회장이 그 아태평화교류협회 말고 다른 회사 하나를 더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 8억 정도 가량의 코인, 대북 코인을 발행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북 코인 홍보 영상을 틀면서 경기도와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안부수 회장이 계속해서 코인 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그 어떻게 보면 사기 행위인데 사기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또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하영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님이 공개한 그 대화 녹취록 그 내용과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 관해서 일단 PPT 봐주시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우리 증인의 변호인
피고인에게 합법적으로 입수한 내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우리 앞 녹취가 김성태가 폭로하겠다, 광장 조직 등을 관리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녹취가 경기도를 위해서 줬다고 거짓말한다. 거짓말이면 어떻게 알아?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50인 성호처럼 다 만들어놨다. 이 사건도 만들어 놓은 거다. 또 하나 만들겠다고 겁주는 거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이 또 만드는 거라고 겁주는 거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꾸 압박해서 이거라도 건지는 거야. 끝에 가서 허당이야. 터트리라 그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것이 또 이렇게 지금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다 정인이 하신 발언 맞죠? 그렇습니다. 네. 이 전체 녹취록 부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7월 12일에 이 당시에 했던 우리 앞부분의 녹취록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재명을 부르라라고 검찰이 김성태를 압박했다. 그래서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 수사 가이드까지 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죠. 그래서 정치검찰이 김성태에 대한 압박을 해서 이재명을 부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고, 이하영 증인에 대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다 잡아놓고 딸들도 심지어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정치검찰이 압박했다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 세미나에 관한 진술도 있는데요. 김성태와 주변의 진술을 다 맞춰서 다 만들어놨다. 스마트팜 비용도 제가 부탁을 해서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줬고 그것을 이재명 지사에게 말씀드렸고 이재명 지사도 잘 알고 4-5명이 검찰에서 훈련을 시켜서 진술을 맞춰놨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 회유로 김성태 진술에 맞춰서 증인이 결국은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성태 회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하영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런 진술을 맞추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 변호사님이 그렇게 검찰이 회유하는 거에 당해서는 안 된다. 또 바른 대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을 주셨고, 그러면서 제가 저는 나름대로 좀 변호사님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상황이 좀 어렵다, 여러 가지로 압박의 그런 그 강도가 심하고 특히 김성태 씨가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변의 정치인들 특히 이재명 대표님한테 굉장히 없는 사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검찰 측에서 김성태를 압박해 가지고 혹은 뭐 김성태가 자발적으로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또 가서 압수수색하고 또 관련자들 소환해 가지고 또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사건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파생의 파생을 거듭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그런 상황에서 주변인들을 구속시키기 시작했고 기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첫 케이스가 이제 옆에 이제 계신 신명섭 국장이 구속이 된 케이스. 그러면서 네. 정말 실제 그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가지고 변호사님한테 이렇게 김성태가 우리 주변을 엮으려고 검찰과 협조해서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쭉 사례별로 나열을 한 거죠. 그런 나열을 하면서 이렇게 김성태 케이스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좀 이 상황을 좀 우리 전체를 위해서 좀 모면하는 게 나은 대응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변호사님을 좀 정리해 주시죠. 설득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였었죠. 엄영수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한 게 있는데 한 1분 안에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30초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엄영수 증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학습 효과 같아요. 지금 어디서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듣고 온 것 같고, 그 전에 엄영수 씨는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상당히 다정하게 대하고 그랬던 사이인데 구속돼 있었어요. 저 사람이 오랫동안 구속돼 있어가지고 내용을 몰라요. 그쪽 회사 사장도 모르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초기 진술 있죠. 검찰에서의 초기 진술이 훨씬 자기 진실을 얘기한 건데 지금 와갖고 저렇게 하는 이유를 상당히
어딘가에 굉장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을 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동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하동혁 증인, 예, 묻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저 민족통일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청각장애가 아주 심해가지고 잠깐만 지금 그동안에 회의하는 동안에도 번역기를 통해 들었거든요. 제가 이 보청기를 꼈어도 40%밖에 못 알아듣습니다. 예. 사실은 이 자리를 좀 피하고 싶었는데 제가 청각장애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 왜곡되게 사건이 전개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양에서 보고 듣고 목격한 거를 좀 증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우리 변호사님이나 한 분에게 옆에서 좀 질문 요지를 여기다 옆에 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옆에 가서 질문하겠습니다. 옆에 가서. 그러면 되잖아요. 옆에서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예. 그 옆자리에 앉으셔가지고요. 그러면 주로 필답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화영 증인 그 계시고요. 그 옆자리가 있네요. 여기 앉아보세요. 예. 여기서는 들리죠? 예? 여기서 안 들리죠? 옆에서는 들립니다. 이건태 의원님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아, 예,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 아니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그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죠. 아, 그렇게. 예. 저희 옆으로 바짝 보십시오. 예. 자, 신문해 주세요. 예. 증인은 그 북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북한을 6번 정도 방문하셨는데 2019년 1월 26일에서 30일까지 방문했을 때 송명철에게 김성태가 준 돈이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송명철이 광물 개발 등 북남 협력 사업 협의에 의한 자금이다 이렇게 대답했고 이재명 방북 대가라는 말은 일절 없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2019년 7월 달에 필리핀 대회 참석했을 때 송명철한테 리오라 맞느냐 했더니 송명철이 리오라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이건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제가 평양 양묘장 사업을 동양 최대의 스마트팜입니다. 6,400평짜리를 단일 건물로 아태하고 최초로 남쪽에서 남북 화해가 시작됐을 때 제일 먼저 우리 민족통일촉진회하고 아태 그리고 민경련하고 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부수가 사업 계약을 하고 세 번째는 분당의 우리경제기업연합회에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부수 소개로 쌍방울에서 북남 사업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6번 갔다 오는 동안에 5번째 평양을 갔을 때 송명철 실장이 조금 전처럼 제가 청각이 안 좋으니까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힐라를 했냐면 평양을 5번 오는 동안에 공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쌍방울에서는 책뭉치 해가지고 직원들이 수십 명 동원해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왜 민족통일촉진회 내에는 200억짜리 사업을 협약을 해놓고 돈을 조달을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변명 삼아서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불 개인별 소지하는 금액 만불 외에는 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그 방북의 산림녹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회원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을 모시고 그러면 1인당 정부에서 간
호텔비, 숙박비 등등 비용 해가지고 만불씩 해가지고 조달을 하다 보니까 북쪽에서는 간이 안 찬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야 처음으로 쌍방울에서 2019년 1월 26일 날 방문했을 때 송명철 실장의 신란성 있는 질문에 쌍방울이 협약을 했구나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뭉치에 숨겨가지고 직원들이 중국으로 다 조달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불법 반출인데 실정법에 어긋나는데 그걸 우리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쌍방울에서는 그 돈을 조달한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송명철 시왈 그때 부실장이었습니다. 북남 사업 협약을 했는데 그 사업 계약금하고 사업자금 일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쌍방울에서 송명철 실장한테 전달된 돈이 방북대가나 스마트팜 비용이 아니고 북남 사업 협약에 의해서 돈이 전달된 걸로 송명철 부실장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네. 발언이 한정없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의원님 다음 의원님이 혹시 질의하실 때 더 이어가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니 지금 그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박균택 의원님 3분을 더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끊기는 좀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자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유상범 권사님 흥분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자 오늘 질문지 순서입니다. 저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의원님들 순서를 지금 몇 번 바꿨는지 아십니까? 이거 제가 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의원님들 질의 순서 바꾸자고 하는 거 제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지금 질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요. 보세요. 너덜너덜 하잖아요 지금 순서가. 그런데 무한정 발언 시간을 제가 드리지 않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님들 측에서 어떤 의원님의 질의 3분을 쓰겠다 란다면 그렇게 허용하겠다 한 것을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겁니까? 왜냐하면 저 증인께서 청각 장애가 있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걸 배려하는 인권 차원에서 발언은 계속 하셔야 되겠고 그렇다고 무한정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 3분을 할애해서 3분 안에 듣겠다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자, 박균택 의원님 질의 3분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 더 발언하세요. 3분간 더 발언하세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해를 구하잖아요. 이렇게 의원님들도 질의 순서 다 바꿔요. 자, 바꿔요. 자, 그건 발언권을 중지한 거고요. 국회법에 의해서. 자, 아니 그리고 저 증인의 그 청각 장애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순서 그 박균택 의원님 질의 순서를 3분간 더 그러면 증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분간 더 발언하세요. 지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예, 방북대가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안부수 회장의 초청장 없이 북에서 온 송명철 부실장을 만나고 두 번째는 우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호남이라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이호남이라는 친구가 그 평양에 양무장 건설을 해주면 예성강 하구에 모래 채취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착수를 했는데
저희가 자금 그 기부금을 못 받아가지고 리오남을 만나가지고 예선강 하구의 모래 채취권 그 확인서만 하나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받아가지고 모래 채취업자들에게 보여주고 평양 양미장 건설을 지속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송명철 부실장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내가 뭐 물어봤냐면 이호남 이철 씨 왔습니까?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아니 그냥 따로 이제 양미장 건설 건 때문에 좀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 조금 전에 증언했던 엄용수 그 비서실장도 만났고 많은 분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송명철 부실장이 할 얘기를 다 못했으니까 북경으로 가자 해가지고 제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표를 티켓팅을 해야 하고 콘레드 호텔에 하룻밤 더 자고 북경에서 북한에서 온 6명의 그 이종혁 부위원장 외 박명철 그 부위원장과 함께 그 비행기로 새벽에 북경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봤어요. 이호남이가 혹시 유장해서 왔는가? 왜냐하면 이호남이를 꼭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이호남이도 저를 만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가면 만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북경까지 따라갔는데 이호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송명철 부실장에게 소개받은 게 경기도청에 들어가서 신명섭 국장을 만나봐라. 그 전에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경기도하고 합작으로 평양 양미장 건설을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방북대가를 줬다고 하면 송명철 실장이나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야, 이미 따로 방북대가 받고 쌍방으로 이야기 끝났으니까 너 그러면 경기도 소개 안 해줘. 너 따로 해.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더러 신명섭 국장을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증인. 필리핀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수원에 경기도청 들어가서 신명섭 국장님을 만나가지고 송명철 부실장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 해가지고 찾아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계도, 조감도, 내역서, 시방서, 조감도 이런 거를 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자, 증인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 나중에 이제 정리해 주세요, 발언을. 지사님께서 도와줄 의향이 있으니까 문제는 송명철 실장을 심양에 가서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심양에 가서 이제 만나려고 했는데 하노이 회담 결렬로 2019년 9월 말일자로 남북 접촉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10월 초에 송명철, 신명섭 저하고 만나려고 했던 것이 무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만 불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요. 필리핀에 예 알았습니다. 증인. 필리핀에서 뭐 70만 불을 줬다. 이호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능글맞은 사람인데요. 필리핀까지 가서 수교국도 아닌 데 가서 70만 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조달해 갑니까? 차라리 북경 오라고 하면 올 건데 김성태도 오고 안부수도 오고 부르면 다 와요. 우리 한국 기업가들도 이호남이가 부르면 북경, 심양, 단동, 연길 다 갑니다. 군도리 않고 갑니다. 증인. 그런데 그 위험한 70만 불을 저 필리핀에서 저 이호남이한테 준다고요? 그리고 이호남이 그걸 받는다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네네. 종료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시장, 도지사 했던 거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나 이재명 지지자도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이화영 부지사도 몰라요. 근데 저는 북쪽 사람들이 뿌로커 소리 듣는 게 저는 싫어요. 제가 겪어본 북한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무조건 대가 없이 안 받습니다. 팁도 안 받습니다. 팁 줘도 안 받아요. 선물을 줘도 안 받아요. 북한 사람들. 네네. 그게 뭐냐면 이 돈이 불법적으로 막대한 돈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국정원, 정보하는 첩보원들이 다 그 조선족들을 위장하고 있고 중국 쪽에 북쪽 정보 수집자들이 엄청 많아요. 네네. 그런데
그 이재명 지사님이 그 쌍방울한테 저 불법 외화 반출이 뻔한데 그 뭐야 그 저 방북 대가로 그리고 스마트팜 건설비로 800만 불을 줬다고요? 제가 북한을 잘 알고 북한을 6번을 갔다 왔고 북한의 고위층 들어오고 많은 대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 뉴스를 보고 유성치 서울시 그 공무원을 갖다 탈북 공무원을 갖다가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검찰의 행태가 너무 지나치다. 그래 제가 전주에서 올라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출근 시간에 겹치는데도 와가지고 아침에 10시부터 지금까지 밤 9시까지 저 네. 증언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예, 있었어요. 이제 마무리해 근데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한 말씀만 네, 드릴게요. 네,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제가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위하고 법 질서를 위하고 공정과 상식을 위해서 더불어 살자고 하는 것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상충되지만 서로 조정해 가시는 여러분들을 저 존경합니다. 절대 나는 어느 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이심을 믿고 저는 이 지금까지 발언한 모든 거 얼마든지 저는 법정에 가서도 증언할 수 있고 아니면 중국에 가서 내 이호남비를 만나서 내 녹화 진술을 받아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블라디보스톡을 갔다 왔는데 아이고. 블라디보스톡에 간 거는 송명철이가 아태 실장에서 다른 데로 갔어요. 네, 그래서 네. 송명철이를 찾아가지고 내 증언서를 받아다가 네. 여러분 앞에 진실이 뭔가를 내가 확인시켜 주려고 작년 10월 달에 갔다 왔는데 못 만났습니다. 네, 네. 정리해 이상 주시죠. 증언 마쳤습니다. 네. 그 참 위원장으로서도 힘드네요. 이렇게 발언을 계속 하셔야 되겠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런데 말씀의 요지는 니오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 이게 요지 아닙니까? 이호남이는 저 필리핀에 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태 의원님이 뭐 이렇게 예.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아니 제가 그 예. 아까 조배수 의원님이 질문하셔갖고 예? 아니 지금 제 질문 중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어떤 거 하지 말라고요? 아니 제 질의 시간이니까 말씀하세요. 아, 괜찮아요. 조배수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대북의 대자도 잘 몰랐다. 2018년 11월 전에는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시점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이 그거를 이제 잘못 어떻게 아셨는지 잘못 이해하셨는지 아까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니다. 예,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억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의원님. 아니 잠깐 제 질의 아 시간입니다. 지금 왜 화를 내시냐고요, 위원장. 아, 무릎에 화를 내세요. 위원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잠깐만 발언 아니 왜 화를 준비하세요. 내시냐고요, 그러니까. 조배수 의원님 아니 지금 아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잠깐. 아니 제가 지금 자,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 중지하시고. 아 저도 대한민국 제재해주세요, 국민이에요. 자, 위원장님. 뭐가 뻔뻔해요?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도 경고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엄영수 증인도 그런 태도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의사 제 진행 중에 시간을 한 1분 있습니다. 더 주세요. 지금 이거 제가 중간에- 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 1분 제가 정도 의사 더 진행 주세요. 중에 있습니다. 네, 1분 정도 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상대방 의원이 발언한 중에 끼어들면 이렇게 발언이 끊기고 또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쪽 다 의원님들 자제하시고 장경태 의원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고 엄영수 증인도 그런 태도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제해 주시고 조배수 의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세요. 아예 제가 좀 요청을 드리는 게 한 1분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1분 정도만 좀 1분 정도 해주시면 소요 안 될까요? 됐습니다. 아니요. 저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 시간을 좀 더 봐서 드릴 테니까 그냥 하시라고요. 1분만 더 드릴까요, 그러면? 그리고 딱 끊겠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질문을 이어가시고 제가 적당히 아니, 제가, 하겠다고요. 예,
제가 질의하시죠. 궁금했던 거는 방금 조배석 위원님 질문에 이 제가 보여드린 수사 보고서 뭐 잘 아실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홍보하는 임원이 네이버에 악성 댓글이 달린다. 소위 대북 프로젝트 사업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 개설되었고 네이버 악성 댓글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 단톡방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서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세 가지 이 논리로 이야기하셨어요. 오류가 맞습니까?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녹취록 다 속기록 확인하고 한 거거든요. 보면은 이 수사 보고서에 주인 검사 수원지검 문서입니다. 제 문서도 아니고요. 쌍방울그룹의 임원진들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피의자 박용철은 김성태에게 보고할 자료임을 확인했다. 쌍방울그룹은 대북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N프로젝트와 쌍방울그룹 북남 사업이 주요 사업 아이템이었다. 그리고 피의자 박용철을 비롯한 고위 임원진들의 수차례 걸친 프로젝트 자료 수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남북 협력 사업과 함께 N프로젝트와 누군가의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발표하려고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라고 수원지검 수사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주인 검사가 작성한 거겠죠. 확인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대북 사업의 대자도 몰랐고 지금 조배석 의원님 질의에다가 네이버 악성 댓글을 위해서 이 단톡방 만드신 건지 이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이 봉식 기자의 말씀과도 좀 차이가 있는데 방금 뭐 주가 조작을 하면 500만 불 있으면 그거를 저희가 하지 그랬겠습니까? 라고 하셨죠? 예. 근데 7월 4일 법정 증언 발언입니다. 이 쌍방그룹이 북한 쪽 민경련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성태 회장이 북한과 합의한 것을 가지고 PR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노스 주가도 움직였고요. 그때 북한 측과 50억 원 금액에 합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법정 증언하셨잖아요. 이 법정 증언 즉 쌍방울 그룹이 북한 측과 50억, 500만 달러, 50억 정도의 합의를 보고 나노스 주가를 움직인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조작이라고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500만 불 50억이 본인이 그럴 거였으면 쌍방울이 그 돈으로 주가 조작했죠. 50억으로 주가 조작 못해요. 쌍방울은.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북한 측과 이 합의를 하고 나노스 주가를 움직인 거라고 법정 증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봉죽 기자가 얘기하셨는데 법정 증언을 모르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북 N프로젝트 사업계획서를 제안하기 위해서 12월 제 기억으로는 12월 초경에 마무리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단톡방에서 대북 사업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고 법정 증언에서 나노스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 북한과 합의했다는 게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알고 있었다는 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의원님 법정에서 나노스 주가도 움직였고 북한 측과 합의했고 그 합의를 이 김성태 회장이 알고 피하라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주가 조작은 김건희 여사처럼 직접 계좌를 이용해서 통정 매매하고 이런 것만 주가 조작이 아니에요. 실제로 재무제표를 분식회계에서 상당히 건전한 상태로 2주에서 발표하는 것도 주가를 위해서 한다면 사실상 광의의 넓은 의미의 주가 조작이고요. 그리고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쌍방울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다. 실제로 실현되지 가능성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홍보하는 것도 일종의 주가 조작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얘기한 그 500만 불이면 우리가 직접 하지 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하는 것은 이치에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 위원장의 견해입니다.